처음에 제가 저 그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누구의 그림에 대해서 뭘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사님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분의 그림에 대해서는 철학자의 자존심을 걸고 글을 써야 되겠다. 마치 하이데거가 고흐의 구두 가지고 장광설을 늘어놓았던 것처럼 그런 헛소리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예술의 본질 앞에 우리를 마주 세우는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네? 처음에는 짜증 섞인 질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그림이 지저분하냐? 왜 이렇게 윤곽이 흐릿하냐? 뭐 그리다 마른 그림이냐? 왜 눈은 없냐? 네?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면서 동서양의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도 도무지 박진아라고 하는 분의 그림 앞에서처럼 그렇게 당혹스러운 질문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이 좋으면 잘 그린 거고 나름의 감동도 받는 거고 그럼 됐지. 그림 앞에서 뭔 질문을 해. 근데 이분의 그림은 오늘 쭉 보셨던 것처럼 질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이거 언젠가 내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고 그 질문은 그런데 그게 완전히 남의 질문이었으면 제가 무엇 때문에 공감을 했겠어요. 박사님이 화폭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제가 따라 체험할 때 어쩌면 좋을까? 이 질문이 철학자로서 내가 공책 앞에서 연필을 들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미술만이겠어요? 그림만이겠습니까? 고통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슬픔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아는 것이 많아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기반한 생각들 그런 얘기하는 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이 영속적인 가치를 가지는 건 그게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에 대한 응답일 때만 철학도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사님하고 제가 똑같은 시기에 고등학교 졸업한 뭐 전혀 다른 곳에서 알지도 못했지만 동시대인이에요. 학연, 지연, 혈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질문을 이리도 처절하게 평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절실한 격려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그림을 봐도 그런 거 없어요. 제주에 갈 때마다 한 번씩 꼭 이중섭 미술관에 가서 이거 쳐다보지만 그분의 그림은 아무것도 도발하지 않습니다. 잘 그렸네. 힘든 시절에 힘들었겠네. 그걸 연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의 그림 도발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김한교의 그림 지난번 모임에서도 그 얘기 나왔었지만 저거 열차 피난 열차 또는 그 유명한 달 항아리 아무것도 도발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도발하지 않습니다. 네? 감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저런 걸 그림을 그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그림 앞에서 당혹스럽게 도발당한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박진아 화백의 그림 앞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양식의 그림이 저한테 이렇게 주어질 때마다 이 그림은 또 뭐냐? 이 양반은 또 뭘 내면으로부터 그리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냐? 라는 질문 앞에 끊임없이 제가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아직은 저한테는 박진아 선생님은 유일무이한 화가입니다. 이 고백을, 우정의 고백을 한 번쯤 제 인생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